가난한 외과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가난한 외과 의사? 네네. 가난은 보통 농부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가난. 한국이랑 다르다. 게다가 아버지가 빚을 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네. 근데 이 세르반테스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또 없어요. 의사인데 어떻게 이러냐. 이때 부상으로 평생 왼팔을 쓰지 못했다라는 얼마간 또 노예 생활을 또 하게 돼. 5년 정도 노예 생활을 또 했어요. 결혼 지참금으로 또 안정된 생활을 했어요. 처복은 있었네. 처복은 있었지. 자,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책은 우리 이동훈 씨가 네. 정말 그렇게 읽고 싶어 했던 시중에는 다 이제 두꺼지거나 이제 해석해서 나온 건 다 어려운 책들. 근데 이게 제대로 된 걸 하나 찾았습니다. 네. 돈키호테. 이런 류의 돈키호테. 돈키호테면 우리 우동사리에서 안성맞춤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연 있을까? 제대로 찾아냈어요. 네. 삼성당의 네. 돈키호테인데 삼성 그것까지 굳이 말해야 됩니까? 뭐 좋죠. 괜찮죠. 근데 그렇습니까? 그림도 있고 딱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어린 왕자에 너무 많은 성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다음으로는 어떤 책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서 어떤 책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책은 경식이가 받아들면 어린 왕자보다 훨씬 더 깊이 살릴 수 있겠다. 돈키호테가 그리고 너무 읽고 싶었던 거야.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세상이 사실 반 미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말 정의의 사도가 필요하다. 그런 인물은 누굴까? 돈키호테지. 돈키호테. 네. 라만차. 라만차. 자, 그럼 이제 돈키호테에 대해서 일단 이제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돈키호테 작가 누구? 세르반테스. 뭐 여건이 김경식 아닙니다. 돈키호테 작가 세르반테스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에스파뇰. 에스파뇰 세뇨리타 세르반테스. 가장 찬란했던 영화를 누리던 시대에 태어났어요. 네, 세르반테스가. 그러나 나라의 발전과 그 생활은 정반대여서 세르반테스는 유년기부터 끊임없이 가난과 근심 속에서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해결할 아무런 방법도 보이지 않게 되자 세르반테스가 그는 문필 생활로서 작가로서 이를 극복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자, 이때부터 세르반테스는 시와 희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오히려 다른 어떤 일보다도 험난한 것이었어요. 어렵고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한 결과 세르반테스는 최고의 대표작을 할 수 있는 돈 키호테를 탄생시켰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작품은 아주 짧은 사건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줄거리는 집을 떠나 온갖 개고생을 겪은 돈키호테가 다시 유버스 돈키호테 컴백홈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세르반테스가 이제 돈키호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좀 읽어봤을 좀 알죠. 그렇죠. 애니메이션도 보고. 자, 이 작품이 시사하는 세계관과 인간과는 과연 정말 무엇일까요? 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작품 이제 중세 기사도를 날카롭게 풍자한 소설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상과 환상을 통해서 현실 사회를 표현하려고 했던 점을 이제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자, 유럽 문학의 전성기라는 시대적 배경 아래에서 에스파뇰에서 탄생한 돈키호테, 진정한 인간의 구현을 갈망하는 진실과 풍부한 해학으로 인류 역사의 영원한 정신적인 보물로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야, 작품 해설부터가 이게 정말 이게 거룩합니다. 긴장감이 도네요. 세르반테스는 이 작가 이름이에요. 미겔 데 세르반테스. 알죠? 이 양반은 이제 그 에스파뇰 알카데아라 세나레스. 다시 한번. 도시 이름이 참 어렵냐? 에스파냐 알칼라 데 나레스.
알칼라 데 헤나르스. 하여튼 어디서 나댔구나. 가난한 외과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가난한 외과 의사? 네네. 가난은 보통 농부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가난. 한국이랑 다르다. 야, 외과 의사가 가난했구나. 가난했구나. 야, 의대 나와도 가난하네. 어이씨. 야, 이 시대는 어느 시대? 1547년. 궁금하네. 중세는 그랬어요. 그래요. 네네. 자, 게다가 아버지가 빚을 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네. 근데 이 세르반테스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또 없어요. 아무래도 아빠가 뭐 늘 가난한 외과 의사로 빚도 많고. 그러니까 의사인데 어떻게 이러냐. 그리고 또 이 해군에 또 입대해가지고 세르반테스가 레판도 해전에 참전도 했던 참전 용사예요. 이때 부상으로 평생 왼팔을 쓰지 못했다라는 후기. 두둥. 장애가 있었구나. 그리고 또 동생 로드리고와 함께 귀국하던 중에 당시 지중해 횡행하던 해적들의 습격을 당해서 또 얼마간 또 노예 생활을 또 하게 돼요. 5년 정도 노예 생활을 또 했어요. 파란만장하다. 이게 이제 탈출을 시도했는데 모두 실패로 끝나고 수도사 후안힐이 몸값을 치러줘서 석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84년 카탈리나 드 살라사르와 결혼해서 그녀의 지창금으로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지창금으로 또 안정된 생활을 했어요. 처복은 있었네. 처복은 있었지. 와, 그때 이제 안정된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1585년에 이제 처녀작 첫 작품이 바로 이제 라 갈라테아를 출간했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597년에 예금을 했던 은행가의 파산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세비야에서 투옥되었습니다. 파란만장합니다. 투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1605년 돈키호테 전편을 출간했습니다. 이 해에 돈키호테 6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옥중에서 이 책을 썼다라고 하는 게 참 그 의지도 의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할 일을 한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명작이 나오기까지는 이 사람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경험도 한 몫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맞네. 자, 이제 레드선 돈키호테 작품 속으로 들어갑니다. 엉터리 기사 임명식. 옛날 에스파냐의 라만차라는 마을에 성격이 좀 괴상한 키하노라는 지주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키하노 영감은 마른 나무처럼 여위고 키가 크며 팔다리는 마른 나무까지처럼 말라 빠졌습니다. 얼굴은 작고 울퉁불퉁했지만 큼직한 콧수염과 긴 턱수염을 기른 폼은 아주 의젓하고 훌륭한 기사의 풍채였습니다. 그러나 키하노 영감은 보잘것없는 지주일 뿐이었지요. 나이는 머지않아 50살이 됐지만 마음만은 젊은이 못지않게 활동적이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으며 집에는 조카딸과 하녀 그리고 키하노 영감 못지않게 뼈만 앙상한 로시난테라는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로시난테. 네, 말 한 마리. 그는 주로 사냥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요. 집안일을 거의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이 키하노 영감이 언제부터인지 기사 이야기에 재미를 붙이더니 기사 이야기 책 읽기에 몰두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사냥도 있고 농사도 짓지 않고 독서에만 빠져 있었지요. 그리고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물을 팔거나 심지어 논밭을 팔아서라도 구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키하노 영감은 그런 것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키하노 영감의 머릿속은 기사의 모험담으로 꽉 차게 되었지요. 그는 점점 자신을 훌륭한 공을 세운 기사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읽다 보니까. 또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모습도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빠져든 거죠. 자, 그는 우선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녹슬고 냄새나는 갑옷, 창, 투구를 꺼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슥싹슥싹슥싹. 그리고 사흘 동안이나 곰곰이 생각한 끝에 스스로 용감한 기사에게 어울리는 호상한 이름을 지었지요. 그래, 돈키호테! 바로 이거야. 여기에다가 고향의 이름을 따서 라만차 돈키호테라고 부르자.
그는 돈키호테라는 이름을 아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는 갑옷과 칼도 준비되었고 이름도 지었으니 떠날 준비가 다 됐나? 아니지.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 돈키호테는 아무리 훌륭한 기사라도 악마를 물리쳤을 때 그 멋진 공로를 돌릴 공주가 없다면 명예스러운 기사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고민에 빠졌죠. 사모하는 공주님을 정해야 해. 누가 좋을까? 돈키호테는 또 며칠 동안 생각한 끝에 이웃 마을에 사는 농부의 딸 알돈사 로렌치를 떠올렸습니다. 누구? 알본사 로렌치. 알돈사. 꼭 그러면 사돈이야 벌써. 알돈사 로렌치. 좋아, 로렌치라면 나의 공주님으로 제격이지. 아름다운 이름도 필요해. 가만히 있어봐. 무엇이 좋을까? 옳지. 돌시네야 공주님으로 하자. 오, 나의 사랑하는 공주님이 돌시네야. 자, 이제 돈키호테에게는 집을 떠나는 일만 남았겠죠. 돈키호테는 날이 밝자마자 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돈키호테가 또 실망을 합니다. 왜? 자기는 아직 그 훌륭한 기사 자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훌륭한 기사가 되면 먼저 영주로부터 기사 임명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기사 임명식을 받지 못했다면 다른 기사를 만나도 칼을 뽑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기사도의 원칙이었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돈키호테는 고민했지요.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길을 하루 왼종일 걸었습니다. 아이 피곤해. 어디 성이 없을까? 양을 치는 헛간에서라도 쉬었으면 좋겠네 그냥. 그는 중얼거리면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피곤해. 마침 허름한 여관 한 채가 있었어요. 돈키호테 눈에는 그 여관이 화려한 큰 성으로 보였던 거죠. 저게 뭐야? 돈키호테는 신이 나서 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관 주인은 갑옷을 입은 돈키호테가 조금은 이상했지만 왜 전쟁터에 나가서 갑옷을 입는데 그냥 평상시에도 갑옷을 입고 나온 거거든. 손님인 까닭에 친절하고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나리, 어서 들어오십시오. 여관 주인이 극신 인사를 하니까 돈키호테도 고개를 깍듯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황송합니다. 이렇게 마중까지 나와주시다니. 돈키호테에게는 두 손을 비비며 공손히 인사하는 여관 주인이 당당한 성의 영주로 보였던 거지요. 돈키호테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움직여서 말에서 내렸습니다. 이 말은 보기 드문 명마입니다. 그러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 말이 명마라고? 여관 주인은 바싹 마르고 볼품없는 말을 명마라고 하는 돈키호테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곡간으로 끌고 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여관 주인의 딸들이 나와서 시중을 들었지요. 물론 돈키호테는 그 딸들도 여관 주인이 성주라 생각한 것처럼 그 딸들을 공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공주님. 우선 배가 고프니 식사부터 차려주시겠습니까? 빵 조각과 생선 토막으로만 차린 보잘것없는 음식상이 차려졌지만은 돈키호테는 무척 고마워했죠. 그럼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투구가 안 벗겨져.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굴 가리개와 머리에 붙잡아맨 철사가 헝클어져 버린 거예요. 돈키호테는 그 나이에 그만 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인을 위해 이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실 수는 없을까요? 자, 돈키호테는 그녀들의 도움으로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여관 주인에게 공손히 말했습니다. 성주님, 소인에게 청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를 성주라고 부르자 이제 어리둥절하면서 물었어요. 예. 아니 무슨 청인데요? 돈키호테는 여관 주인을 마구간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성주님께서 저에게 명예로운 기사 자격을 내려줬으면 합니다. 예?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키호테는 여관 주인의 태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엄숙한 얼굴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성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오늘 밤 성 안에 있는 교회당에서 기사 임명식을 올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아니 무슨 식을 올리다신 거예요? 기사 임명식을 치러야만 완전한 기사가 됩니다. 그래야 저는 내일부터 어딜 가더라도 약한 자를 위해 일을 할 수가 있는 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관주인은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말하는 돈키호테를 보자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그래서 말씨를 공손히 하고 돈키호테를 대하는 태도까지 바꿨죠. 네, 알겠습니다. 식을 네 올려드렸죠. 아니, 당신은 참으로 훌륭하시군요. 네, 저도 예전에 모험을 좋아해가지고 살라문에 이제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정말 그 호텔 그 당신은요 정말로 멋진 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관주인은 이제 나오려는 웃음을 참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여관 아니야 이 성에는 이제 교회당이 없으니까요. 가만히 어쩌죠? 이 새로 지으려고 1년 전에 헐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넓은 마당에서 오늘 밤 식을 올리면 어떡합시오? 그러면 말이죠. 당신은요 내일부터 당당하고 용맹스러운 기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돈키호테의 감격해하는 얼굴을 보고 여관주인은 재밌다는 듯이 웃고는 엉뚱한 질문을 더 던졌어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시려면 그래? 많은 돈이 들겠습니다 그래? 돈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돈? 전 기사가 돈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어느 책에서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그 여비도 없이 어떻게 먼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만약에 갑자기 적과 싸우다가 상처라도 나게 되면 무슨 돈으로 약을 사겠습니까? 또 불쌍한 사람이 나타나면 또 무슨 돈으로 도와주겠습니까? 만일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돈이 조금 있어야지요. 성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 한 푼도 없는데요. 돈키호테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기사 임명식을 준비했습니다. 여관주인은 그 소리에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죠. 여관의 마당은 보잘것없는 우물가 빈터였어요. 돈키호테는 투구와 갑옷을 물통 위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돈키호테의 기사 임명식을 구경 나온 마부가 투구를 던지자 돈키호테는 얼굴이 새파랗게 찔린 채 달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돌시네야 공주님, 그대를 사모하는 이 라만차 돈키호테가 무술수길에 올라 처음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저 나쁜 악당을 물리치도록 강한 힘을 주소서. 그리고 두 손으로 창을 들어 마부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마부는 아무런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저 대가리를 저 대가리를 줘? 여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래? 저 여관 왜 저래? 갑자기 대가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관 주인은 몰려가는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조심해요! 저 녀석 미쳤다고요! 상대하면 다치니까 접근하지 말아요. 그 말에 돈키호테가 어이없다는 듯이 큰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아니 성주님, 기사 임명식을 방해하는 자들의 편을 들다니요. 이것은 배신입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아무리 성주님이라도 돌봐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도 돈키호테의 당당한 기세에 눌려서 그의 곁으로 다가가 아부하면서 공손하게 말했어요. 아유, 미천한 녀석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앉으시니까 그냥 기사답게 용서하십시오. 기사님이 한번 호통치니까 다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아까 봤어요 저도. 어우야. 이제 방도 깊었으니까 이제 어서 기사 임명식을 올리시옵죠. 그리해서 여관 주인은 성주가 되어 성경책 대신에 숙박불을 든 채 두 여자를 양쪽에 세우고 돈키호테 앞으로 엄숙하게 걸어갑니다. 지금부터 돈키호테 기사 임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관 주인은 무릎을 꿇고 있는 돈키호테의 칼을 뽑아 스킹! 목덜미와 등을 두드려주고는 그 칼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축하합니다. 돈키호테님, 이제부터 당신은 기사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여관 주인은 옆에 있던 하녀를 시켜 칼을 칼집에 꽂게 했습니다. 기사님, 앞으로 당신에게 하느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건강한 몸으로 싸우면서 승리하셔요. 예. 야, 근데 이거 하늘도 가오가 있네. 오, 인자하신 두 분의 귀부인들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요? 앞으로 공을 세우면 당신들 덕택으로 기사가 되었음을 온 천하에 알리겠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들이 좋아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라모니네입니다. 어머나, 저는 라드로사요. 두 분 다 훌륭한 귀부인이시군요. 오래도록 이름을 간직하겠습니다. 라모니네 나드로사, 라모니네 나드로사, 라모니네 나드로사. 자, 이렇게 해서 돈키호테 기사 임명식은 끝이 났습니다. 자, 돈키호테는 이제 당당한 기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온 천하가 자기 손아귀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와, 됐어. 송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돈키호테는 눈물을 흘리면서 거듭 인사를 했습니다. 예. 아유, 알겠습니다. 가보셔요. 여관 주인은 무일푼의 돈키호테를 빨리 내쫓고 싶었지요. 물론 여관 주인이 숙박비 대신 돈키호테의 가죽으로 된 가슴 덮개를 벌써 빼앗아 두었습니다. 돈키호테는 분노했지만 진짜 기사가 됐다고 생각하자 다시 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요게 이제 1단락이었습니다. 이제 기사 임명식까지 한 게 이제 돈키호테의 이제 얘기였습니다. 뭐 거의 뭐 영화 한 편을 갖다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러게. 여기 기사가 되고 싶은 이 원래 그 영감. 영감이지? 그 나이가 그 저기 키 영감. 네. 키아노 영감. 키아노. 영감. 네. 나이가 50. 나이가 50인데 영감이면 그때는 영감이지. 아니 그때는 그렇지. 영감이면 완전 영감이지. 지금 우리가 50인데 그때로 보면 뭐 우리도 영감이지. 그러네. 그때는 저 평균 수명이 그럼. 그 50 뭐 이렇게 40 뭐 이랬으니까 지금 뭐 내 보험 자체가 일단 저기 그 종신형이야. 종신형. 자, 두 번째 단락합니다.